참이수님, 제주 제24강입니다. 오늘은 대구 10월 항쟁, 1946년에 일어났던 10월 항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10월 항쟁 1946년에 일어났습니다. 1947년 3월 1일 날 제주도 경찰관들이 데모하는 제주도민들 6명 죽인 사건, 그리고 1948년 4월 3일 날 제주 항쟁,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이승만 정권 독립, 그를 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순 항쟁 사건, 그리고 6.25 이 사건, 이것이 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 군정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거의 3년 동안 미국 군인이 정치를, 그러니까 군인이 정치하는 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나라를 군대식으로 가르치는 거, 이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정작 대한민국 스스로 이루어낸 해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립, 해방의 주체 세력이 없었어요. 중국으로 상하이나 만주로 간 독립운동 지사들,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돌아온 또 이승만 이하, 조병옥 같은 그러한 미국 유학파들, 그리고 또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그때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득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빼앗긴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막 엉기고 설킨 게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색깔이 하나로 돼버린 거죠. 우리는 반공,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하는 게 완전히 딱 갈라져 버려요. 6.25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역사적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데, 왕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 요때를 왕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에 걸쳐서 왕정 시대가 이어온 거죠. 이 2000년에 걸친 왕정 시대에서 바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보면은 25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2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지금 유럽은 어떤 갈등이 있느냐 하면은 아랍권에서, 이슬람에서 너무나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동 전쟁으로 전부 다 이민을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지금 유럽은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됐다가 이 아랍에서 올라온 이슬람 교도와의 문화적 충돌이, 종교적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정착됐는가 했더니 종교적인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유럽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건강한 역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어떤 역사가 어떤 정치가 가장 좋은가, 그거를 공부하고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어떤 역사, 어떤 정치가 모든 국민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왕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대개 군인이 독재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 군인이 아닌 미국에서 공부한 우리나라 1호 미국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어떻게 보면 민간인인데도 그렇게 국민들을 많이 학살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되기는 해요. 어쨌거나 대개는 왕정에서 군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군인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군인이든 구테타든 그 다음에는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군인이 미얀마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군인이 정권을 쥐고 있죠. 군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인이 대개 자기는 이제 군인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민간 대통령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다 독재로 가요.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군인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독재로 바로 갑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던 거죠.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5.18 광주 항쟁 학살을 하고 난 다음에 대통령으로 군복을 벗고 대통령이 됐지만 독재를 하죠. 그 독재가 보통 전 세계를 비춰보면은 군인이 통치를 하고 정권을 잡는 시기가 50년에서 100년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리고 독재 시기가 20년에서 길게는 50년. 그리고 북한은 지금 거의 100년에 걸쳐서 한 집안이 독재를 하고 있죠. 북한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싱크탱크 베르텔스만 혁신지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독재가 팽창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상하게 민주주의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독재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무너졌는데 거의 독재에 가까웠죠.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완벽한 독재로 넘어갈 뻔했어요. 완전한 독재로 넘어갈 뻔했는데 그 10대, 20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 정말로 정의로운 유튜버들 또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독재를 용인하지 않았던 거죠.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씨는 제가 윤석열 씨라고 했을 때 저한테 욕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요즘은 윤석열 씨라는 말도 안 붙이더라고요. 그냥 윤석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독재로 갈 뻔했었던 위기에 절체절명의 시기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거죠. 이거 위대한 겁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던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만세입니다. 제가 시국 특강 했을 때 욕도 많이 먹었지만 욕 먹은 것보다는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용기를 주고 신부님이 대변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위험 속에서도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신부님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그러한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137개 신흥국 및 체제 전환국 가운데 절반이 넘는 74개국이 독재국가로 분류가 됐어요. 137개 신흥국 중에 74개국이 독재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전기가 나갔는데 이거는 촬영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 때나 전기가 나는데 이 시간에 전기가 나가더라고. 2014년 54개국에서 10년 사이에 20개 나라가 더 늘어났어요. 독재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2024년 12월 3일 날 개헌만 성공했으면 독재로 넘어갈 뻔했어요. 어떻게 할 뻔했어요? 하느님이 도왔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느님이 도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냈어요. 여러분들이 해내고 이번에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권을 바꿔놓은 거죠.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내 존댓말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귀양 말 나온 거 여기 굉장히 원고가 긴데 귀양 말 나온 거 제일 잘하는 거 칭찬 릴레이 할 건데 첫 번째 부동산 잡은 거예요. 제가 30평에 40억, 50억,
60억 올라갔을 때 미쳤는 줄 알았어요. 나라가. 여러분들, 땅값은요, 지금 중국이 망하고 있죠. 거의 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차쿠에 갔다 왔을 때 건물을 기가 막히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25년 전에 그 장춘에 갔을 때 건물은 괜찮은데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 정말로 살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건물은 우뚝 서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경제가 죽은 거죠. 부동산이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저도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2018년 평창 올림픽 할 때 땅값이 뛰었어요. 보통 제가 25년 전에 들어갔을 때 한 평에 3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5만 원으로 뛰더니 10만 원으로 뛰더니 올림픽 하면서 그냥 우리 동네 도돈리, 평창 도돈리 밭이 20만 원까지 뛰었어요. 한 평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한 평에 농사를 지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느냐면 잘 지면 7천 원 나와요. 저는 정말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10,000원 정도 나와요. 한 평에. 그러면은 한 평에 20만 원을 주고 그 땅값을 벌으려고 그러면은 몇 년을 농사를 져야 되면 20년을 농사를 져야지 그 땅값을 얻을 수 있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농민이 망하고 우리나라 농업이 망하고 그러니까 그때 올림픽 때 투기로 사뒀던 그 수많은 땅들이 지금 다 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바로 옆에도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그때 올림픽 때 사람들이 다 땅을 샀어. 그래갖고 제천 분들, 서울 분들이 우리 옆에 있는 땅 5만 평을 다 샀어요. 그런데 그 5만 평 농사 짓는 땅 하나도 없어요. 저만 서울의 그 교수님한테 우리가 연결이 돼갖고 한 2,500평 우리만 농사를 져요. 그것도 우리가 빌려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수도비 되는 거예요. 땅값이 뛰고 아파트 값이 뛴다고 내 경제가 불어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적당한 집값, 적당한 농토값, 이게 나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는 그거를 탁 틀어지고 잡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잘 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개, 이 10년 사이에 20개 독재 나라가 늘어났는데 반면 민주주의 국가는 10년 전 75개국에서 63개국으로 감소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위대한 일 하셨어요.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세계적으로 독재 국가 중에 북한 최고의 독재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독재 국가입니다. 시진핑이 지금 실각의 위기에 좀 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10년 전에 제가 시안이라고 진시황 묘가 있는 데입니다. 거기를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그때 망할 줄 알았어요. 왜 망할 줄 알았느냐면 아파트를 세워놨는데 50층짜리 아파트를 1시간 동안 갔는데 아파트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텅텅 빈 아파트예요. 그때 저는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진핑을 붙잡을 세력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완전히 망하면서 굉장히 지금 중국의 변화가 이것도 제가 우리 다볼교우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눌 겁니다. 또 러시아 푸틴 독재로 지금 러시아는 죽을 맛입니다. 그나마 지하 자원하고 넓은 땅 때문에 버티는 거지 안 그랬으면 러시아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악의 독재 국가는 아프리카의 예멘에 있습니다. 독일에서 각국은 3단계 민주주의 국가, 2단계 독재 국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공고한 민주주의가 있고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가 있고 큰 결함을 가진 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고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어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를 윤석열 정권이 2년 반 만에 결함 있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마약 조사를 못하게 하는 그 용산 정부는 내가 보기엔 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 또 주가 조작을 하는 게 대통령 부부가 주가 조작을 하는데 앞장서 이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경제와 마약을 무너뜨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큰 결함을 가진 민주주의로 윤석열 정권이 2년 반 만에 망가뜨려 놨던 것이죠. 천운으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확 진실을 알게 된 것이죠. 독재 국가는 온건한 독재와 강경한 독재로 나뉠 수 있습니다. 지금 강경 독재는 49개 나라, 온건 독재는 25개 나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독일 재단은 선거제도, 이 선거제도가 아주 중요하죠. 삼권 분립,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결사, 집회권, 민권, 지도자의 지배력, 무력, 독점 7가지 항목을 1에서 10점까지 채점한 뒤 하나라도 기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면 독재 정권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이 잡고 난 다음에 10등 37인가로 밀려났죠. 온전한 그 강력한 독재 정권은 싱가포르가 대표적입니다. 엄벌주의를 고수하는 싱가포르는 종합점수 5.5점으로 큰 결함을 가진 민주주의에 포함된 레바논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온건 독재로 분류됩니다. 싱가포르는 굉장히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죠. 후티 반군에 장악된 예멘, 요즘 후티 말이 많죠. 아주 강력한 후티죠. 정말 미국도 그냥 막 싸우고 그러죠. 가장 낮은 점수 1.6점을 받아서 최악의 강경 독재 국가로 뽑힙니다. 예멘은 안사르 알라, 후티의 다른 이름, 지도자와 지지자들은 갈취, 납치,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역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광범위한 빈곤으로 빠져 있는 거죠.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실권을 쥔 사우디아라비아는 강경 독재 톱 10에 북한하고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수단과 함께 2.6점으로 공동 11입니다. 사우디는 2.7점으로 13위의 독재국가 반열에 오르죠. 시진핑 국가주석은 3번 연임 이후 중간에 보시라이도 죽이고 없어지고 막 그랬죠. 내부 통제를 강화한 중국은 3.2점. 중국을 가보니까요. 중국은 도둑도 별로 없고 살인도 별로 없어요. 저도 이게 AI로 얼굴 인식이 돼갖고 하루에 한 100번 찍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30년 집권이 확정된 러시아는 3.4점으로 독재에 빠져 있죠. 그런데 저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어본다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를 빨리 성취한 나라예요. 1986년, 1987년 노태우 대통령이 원래는 운동장 투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주의 투표로 그때 바뀝니다. 그때 쟁취한 민주주의가 1987년.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 다음에 문재인, 그리고 민주주의를 왔는데 이놈의 윤석열 시대에 와갖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망가뜨렸죠.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민주주의를. 요거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큰 결함으로 가졌던 민주주의 국가가 태국, 이집트, 니카라과,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과테말라는 독재 국가로 전락을 해 버립니다. 이제는 튀르키예, 방글라데시, 이라크, 나이지리아, 튀니지, 엘살바도르는
민주 진영에 있는데 온건한 독재로 넘어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로 정치적인 격동을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이 겪은 나라예요. 1945년부터 1986년까지. 그러니까 그게 40년이에요. 40년 만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윤석열 정권이 흔들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승리를 한 거죠. 대구 1946년 10월 1일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항쟁을 민중봉기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 파급력이 대단했어요.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양민 학살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1945년에 독립을 했는데, 해방을 했는데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토지개혁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폐개혁에서도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식량 배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 세 가지. 하나는 토지 분배, 두 번째로는 화폐개혁, 세 번째로는 식량 배급. 물론 정치 체제도 너무나 불안정했죠. 남노당이 계속 판을 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남한에서 갈등을 일으켰어요. 북한은 그냥 공산주의가 딱 확정이 됐어요. 근데 남한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극도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1946년에 대구 사람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때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식량을 잘못해갖고 쌀값이 지금 가격으로 한 3만 원이었다면 한 가마에 90만 원으로 뛰었어요. 30배가 늘어났어요.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쌀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 중간 상인들, 쌀 가게 하는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먹을 걸 줘라, 쌀을 달라라고 일어난 첫 봉기가 10월 대구 광역 1946년 10월 1일 이 대구 항쟁 사건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